우리 오늘 진지하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수익이 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여기 안에는 뭐 공부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매우 많이 섞여 있겠죠. 이 공부 안에서는 거시적인 것, 기술적인 것. 단기 매매를 한다면 기술적인 것 빠질 수가 없으니까요. 뭐 중장기 같은 경우는 경제 전반만 알아도 된다 하지만 지금 단기 매매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느냐 계속해서 민감하게 추적을 해가야 되고, 기술적으로는 어디서 확률이 높은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욕심,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성공 확률이 줄어들겠죠. 자, 상승장이라고 다르지 않겠죠. 올라가는 종목을 또 타고 올라간다거나 수익이 나고 있는데 더 보려다가 또 내려가거나 여러 가지 욕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감정,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원하는 차트, 내가 자신 있는 것이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혹하게 만드는 그림, 차트가 발견됐다. 감정적으로 들어간다거나 갑자기 어떤 사람이 추천주를 준다.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갈 것 같아서 사거나, 계속해서 손실을 보니까 단 한 번만에 큰 수익을 벌기 위해서 무리한 감정 매매를 하거나, 이 모든 것이 컨트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컨트롤 되지 않더라도 이것부터 돼야 되는 것. 가장 첫 번째는 수익과 손실의 기준이에요. 지금 매매를 하는 본인은 고수면은 고수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근데 고수가 아닌데 단기 매매자가 단기간에 50%, 100%, 200% 수익을 원한다. 한 달 만에 급등주를 잡아서 이런 수익을 원한다. 이런 수익을 경험을 한번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해요. 우연히 좋은 종목을 잡아서 한 달 만에 뭐 100%, 200% 올라가는 종목들, 꼭 시장에는 2000개 종목 중에서 한두 개는 주기적으로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연히 그런 종목을 잡아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렸다. 우리가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처음 뭐 카지노라든지 사행성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운 좋게 뭐 1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만들었다. 500만 원을 만들었다. 이 정도의 큰 수익을 처음에 보면은 나는 할 수 있는데 라는 것 때문에 끊기가 힘들고 도박에 빠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것이 도박 중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죠. 그러면 그렇게 도박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10만 원으로 500만 원 만드는 것을 만든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겠죠. 이게 팩트예요. 계속해서 한 달에 100%, 200%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뭐 여러 가지 주식 관련 광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1개월 만에 뭐 어떤 급등주 잡아서 뭐 300% 상승, 문자반 가입,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매달 100%, 200%, 300%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으면은 추천주 하지 말고 그 사람 스스로 하면 되고, 워런 버핏이 1년에 20% 수익으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됐는데 한 달에 300%면은 이 사람은 거의 워런 버핏 날라차기는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 중장기 투자야 뭐 1년, 3년, 10년 가져가면은 뭐 몇십 프로, 1, 200%가 문제겠습니까? 500%, 1000%도 목표를 하고 가져가기도 합니다. 단기 매매잖아요. 그죠? 고작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매매를 하는데 그 종목마다 다 100%, 200%, 300%를 목표로 한다. 전 세계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한 그 도박을 하는 거죠. 도박성 매매를 하는 거죠.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주식 교육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50대 중년 여성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 교육을 한다고 교육생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지, 거기서 기준을 잡고 성공하는 것은 또 소수거든요. 자, 이분은 수익과 손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그것을 무조건 지켰어요. 물론 이 기준만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 욕심 감정을 더 해야 되겠지만, 요 공부 욕심 감정 있어도 이 기준이 없으면은 다시 뭐 실패로 가게 됩니다. 요것과 요것의 밸런스가 맞아야 성공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분은 종목마다 수익률 목표가 뭐 단기보다 뭐 거의 단타적으로 며칠 이내로 매매를 하시는 분인데, 종목별 수익률 목표가 3%예요. 3%인데 있던 빚도 갚고 집까지 사는 인생의 변화점을 맞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종목마다 3%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렇게 기준을 잡았다는 거죠. 이게 3%가 되었든 뭐 4%, 5%, 7%가 되었든 수익률 목표를 낮출수록 장점이 뭐냐면 성공률이 올라가요. 내가 사고 난 다음에 20% 올라갈 확률이 클까요?
10% 올라갈 확률이 클까요? 10%가 더 크겠죠. 10%보다는 5%, 3% 수익률 목표가 낮추면 낮출수록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점점 수익을 쌓아가는 거죠.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3%에 팔아도 그 종목이 급등해서 상한가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본인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시이고 여러분들의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단기간에 더 큰 수익, 더 대박은 짧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대박이 보너스로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더 큰 수익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 수익을 줄 때는 챙겨야 돼요. 작든 크든. 그런 말이 있어요. 매수는 천천히, 수익은 빠르게. 팔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일단 팔아요. 다 못 팔겠다? 절반을 팔든. 그리고 매수하고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는 절대로 손실 보지 않는다. 2.5% 상승했다가 내려와서 0%까지 내려간다. 이분은 그냥 본전에서 손실 없이 매도. 주식시장은 매일 열리고 종목은 2,000개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손절 기준이죠. 이 손절 기준만 있다고 그래서 수익을 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손절 기준을 잘 잡으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가 있어요. 탄탄한 집안,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큰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안에 단단한 집안을 세워야 되는데, 이 집안이 바로 손절 기준이에요. 이 손절 기준이 없고 계속 차트 공부만 하고 뉴스만 본다? 집안이 없는데 이 빌딩이 올라가다가 또 무너지고, 빌딩이 올라가다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손절 기준을 잘 잡고 무조건적으로 손절을 잘 지키면은 언젠가는 빌딩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 손실 기준을 정말 이제는 잡아야 되겠다고 잡고,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또 기간마다 다를 수가 있고,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다, 3%다, 4%, 5%다 잡을 수 있고, 또는 전봉의 저점을 잡을 수 있고, 전봉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 이평선 이탈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이 기준 중에서 뭘 쓸까를 배우기 위해서 차트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마음을 잡고 손절 기준을 잡는데 이게 무너져요. 무너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누가 추천을 했어. 신문에서 좋다고 나왔어. 이번에는 무조건 올라갈 것 같아. 이 확신이 문제인 거야. 확신이. 어떠한 슈퍼개미가 추천을 했어. 야, 슈퍼개미가 추천을 했는데 올라가겠지. 그 슈퍼개미는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내 기준에 맞을 때 매매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하는 거고, 수백억, 수천억 슈퍼개미가 추천을 했다고 해도 그 슈퍼개미는 그 종목을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내려가면은 손실 기준으로 손절을 해요. 그런데 개미들 대중들은 이걸 듣는 순간 막 꿈에 부풀어요. 야, 이거 번 곳으로 다음 달에 카드빚 다 감고 그 다음 추천주로 차 사고 그 다음 추천주로 인생 역전하자. 청사진만 그리는 거죠. 뒤가 없어요. 뒤가. 여기다가 내가 때려 넣었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한 것은 또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더 잘못된 질문이죠.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 내려가면 나는 어디서 끊을 것이다, 손절할 것이다를 정하면은 그게 바로 두려움이 없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 정책이 어떻게 되었든, 지금 갑자기 방산 수출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지금 바로 북한이 핵을 쏴서 방산주가 오를 거라고 확신을 했든, 슈퍼게이머가 추천을 했든, 내가 돈을 내고 추천주를 받았든, 그 무엇이 되더라도 매수를 하자 말자, 아니 매수를 하기 전부터 이런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손실 기준을 잡아야 돼요. 이 철저한 본인만 손실 기준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계좌가 파란색 천지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짜리가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 여기서 또다시 벌 거만 생각을 하는데, 이 다음에는 손절 기준을 잡고, 만약에 내가 사고 났는데 지수가 폭락을 하고 종목이 폭락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10%, 20%, 30% 종목이 계좌에 없어야 돼요. 단기 매매자는, 중장기 매매자는 별도고, 손절을 짧게 2, 3, 4, 5%에서 끊고 난 다음에 내 계좌는 텅텅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5종목, 10종목, 15종목이 마이너스 15%, 20%가 지금 억수같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셔야 돼요. 지금 당장 정확하게 만들고, 있을 것 같으면은 주변에다가 모니터에 쓰든 내 휴대폰 메인에다가 해놓든 여기저기 보이도록 정신 차리라고 써놓고, 이것을 가슴에, 아니 뼈에 새기셔야 돼요. 뼈에.
그렇지 않으면은 단기 매매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추천주를 받아도 그 종목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수익을 본다 한들 주식은 언제든 내려가기 때문에 그 다음 종목 매매로 그 다음 더 큰 계좌 손실을 볼 거예요. 도저히 짧은 손절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매매 방법을 아예 바꿔야 되겠죠. 중기나 장기로 가서 처음부터 적게 매매를 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갈 때 동안 1년, 2년, 3년, 4년 사모아서 그 다음에 상승장의 수익을 내는 이 방법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죠? 수익을 보기 위해서 뼈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